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이죠.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 목요일 날 7% 강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4월 11일이죠. 6%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지난주에 시장이 폭락을 했지만 저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플러스 2%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저가에서 고가까지 올라온 폭이 한 14%에서 15% 정도 된다. 자, 그러면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죠. 5에서 6호기 본계약 체결이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한수원 측에서 따르면 4월 말 그리고 늦어도 5월 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에 대한 금액은 24조 원 규모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이 지연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웨스팅하우스. 이게 참 지겹죠.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에 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된 지가 21년 이후부터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 2년, 3년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고가를 회복을 했죠.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거예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죠? 물론 지금 체코 측에서 원했었던 게 현지 화요일 60%,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뭐 그런저런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문제들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연된 점이 얼마나 걸린 거죠? 1년, 2년, 3년 정도가 걸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지루한 하락 구간,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에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은 중요한 게 뭐예요? 체코 원전에 대한 뭐 본계약에 대한 체결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증시의 안정이에요. 오늘도 트럼프는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미증시 움직임을 보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증시가 언제 안정이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지금 미증시 움직임을 보면, 자, 내용 보시면 0.7% 정도 강세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건 15분 지연 시세고요. 실시간 시세, 지금 현재 시간이 여기 새벽 3시 반인데 실시간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0.98%, 1%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22평 저항 받을 거예요. 그리고 22평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며칠 더 필요합니다. 근데 자,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미증시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을 했느냐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자,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달, 거의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빠졌죠? 26%. 그렇죠? 자, 이 정도 빠졌으면 지금 미국은 금융 위기급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쫄았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등락폭이 상당히 커요. 보세요. 시가는 플러스 2.3%, 그리고 저가는 마이너스 0.38%, 그리고 지금 현재 3시 31분 기준에서요 0.98%. 그러면 시가부터 2.5% 정도 빠지다가 다시 1.5% 정도 올라온 거예요. 변동성이 진짜 미친 변동성입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관세 때문이다. 관세 누가 매겨요? 트럼프. 그렇죠? 다 틀렸다고 하는데 혼자 맞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미증시 장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제약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부분을, 즉 해외에서 가지고 온 부품 등에 대한 부분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제품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공급망 재배치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뭡니까? 원전 있잖아요. 원전이 진행되는 이유는 AI 때문에 그래요. AI 말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원전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도요,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내용은 SMR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네이버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3달러 정도, 저가 1.8달러 그리고 2달러 정도를 돌파하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신고가 이후에 보통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인 6에서 7달러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5배 이상의 시세, 저가부터 고가까지 따지면 15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왜 SMR,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정책,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이쪽으로 진행이 됐었다.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왔죠? 트럼프가 들어왔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라고 있죠? 관세를 매기면서 뭐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미국으로 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채권 금리를 포함해서 시장이 트럼프의 우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업종 차트를 다시 이렇게 보고 요때거든요. 4월 2일 날 이때 뭐가 있었냐면 관세 발표, 그쵸?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쵸? 4월 2일 날 발표하고 나서 미증시가 정말 딱 3거래일 동안 20% 빠지고 나서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논란들이 있죠. 이때 4월 9일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6분, 7분 정도 있다가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이라고 트럼프 미디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이 주식 살 때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 강세를 보이고 나서 바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가장 특이했었던 점은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 미국의 국채 의 금리예요. 이게 30년물 기준에서 30년 만기 기준에서 5%를 찍는 순간 트럼프가 뒤집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약간 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채권 금리가 조금씩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10년물 기준에서 거의 한 4.2%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시장이 안정 구간에 있다.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지금 반등하고 있잖아요. 이 반등하는 구간을 조금만 더 키워 놓으면 다시 확인하는 과정 한 번 정도 거치면 다시 그쵸? 반등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군들, AI를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 관련된 기술력이 미국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딥시크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딥시크를 만드는 것도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갔었다는 점. 물론 뭐 저가형 버전이나 H100이 아니라 H20을 주로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기술 선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더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패권을 잡아야 되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전기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다. 즉 지금의 관세 관련된 혼란스러운 이 부분만 딱 지나가면 시장은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작년부터 먼저 조정을 받았었던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62평 돌파해서 고가를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미증시의 안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미증시의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이 종목군들이 있죠.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이 모든 종목군들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시세가 나오고 나서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잡으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조건 신고가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미증시 이야기도 드렸는데 미증시도 자, 쭉 빠져요. 여기까지 빠질 거야. 알 수도 있겠지. 그쵸?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직접 큰 돈을 넣는다? 이거는 어려워요. 그래, 어떻게 한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구간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면 지금 미증시는 어떤 상황? 바닥은 나왔다. 즉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하지만 한 번의 확인은 더 남았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매수 구간, 즉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국 시장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미증시 1% 가까운 상승 중에 있고 미증시 장중 변동성이 크다. 트럼프 제약 관세를 가까운 미래에 부과할 것이다. 자동차 회사들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분들 이야기를 드린 내용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보세요. 4월 11일 날 지난주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하나오션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뭐 등락 구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선주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고, 4월 10일 날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자, 이 내용도 보면 4월 10일이면 이때입니다. 목요일 날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자마자 시가에 바로 주문을 넣어서 진행한 결과 지금 현재도 수익 구간에 있고요. 현재 모두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주도주 동일, 조선, 바이오, 원전, 제약 끝,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보유 종목 몽땅 보유 중이다. 이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삼성중공업, 그쵸? 조선주죠?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공략을 한 거예요. 2월달 이때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이죠. 이때 시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삼성중공업하고 동일한 종목이 있죠. 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같은 섹터 하나오션,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계속 매수 구간 또 잡고 있죠. 근데 트럼프 취임은 1월 20일 날 했고, 당선 시점 그때부터 제가 공략을 한 결과 대략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57% 수익 구간, 밑에 내려오면 더 있어요. 2월 5일 57%, 1월 20일 46%, 1월 16일 36%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고 있죠. 매도하고 나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소통방에서 당연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그쵸? 이 두 가지 내용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월 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달까지 해서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미국 시장이 망가지면서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그쵸? 신고가 종목군들 무조건 주도주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영상을 찍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소통방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해서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과 함께 어떻게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내용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